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콧대가 휘면 구설 흉한 일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콧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동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400개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물이 설사 겹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상가는 미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관상은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신에 의해서 이 관상을 평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갖다 이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관상가는 절대 미신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관상가가 미신을 조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관상가가 아닌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점을 깊이 유념하고 관상을 한번 평해 보겠습니다. 사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례자는 37살입니다. 이 사례자는 역시 의민입니다. 제가 이 사례자를 준비한 것은 이 사례자의 코가 오늘의 주제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콧대가 휘었죠. 사람을 살피는데 먼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목구비 오간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격에 맞게 조화 균형이 맞는지, 조화 균형이 깨져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단점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이 사례자의 관상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고 어모 합수 사록이란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귀가 눈보다 높으면 스승의 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렇게 높은 게 좋다는 것입니다. 솟아 있다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귀를 부처님 귀를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눈썹보다 2천이 높으면 영원히 빈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귀가 눈썹보다 높으면 영원히 빈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2천이라는 것은 센치로 따지면 5, 6cm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로 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눈썹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귀가 영원히 빈곤하지 않다라고 상법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귀한 사람은, 크게 귀한 사람은 좋은 눈은 가졌어도, 그러니까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는 눈을 보고 판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귀는 별로 없고 귀한 사람은 눈이 반드시 좋아야 되지만 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가 못생겨도 눈이 좋으면 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천한 사람은 좋은 귀는 있으나 좋은 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데 귀가 좋다. 이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눈이 격에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귀가 좋은데 저 사람은 대귀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입니다. 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귀한 사람이 어떠한 높은 벼슬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은 귀가
좋지 못한데 왜 고위직에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눈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눈이 좋으면 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상을 살필 때 꼭 이 점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귀가 작은 사람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이것은 일반 보통의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살해자의 귀를 한번 보시죠. 귀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눈보다 낮게 또 붙어 있습니다. 귀가 작고 이렇게 낮게 붙어 있으면 좀 용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해자의 이 콧대를 비량이라고 합니다. 코비자의 이 양이 대들보라는 뜻입니다. 콧대가 곧지 않으면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콧대가 휘어지게 되면 구설이나 흉한 일이 있습니다. 이 코는 중앙에 위치하죠.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게 코가 있습니다. 이마는 자연에 비유하자면 하늘입니다. 턱은 땅에 비유하죠. 이 코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코는 하늘하고 땅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비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량이 기둥이란 뜻입니다. 대들보란 뜻이죠. 이 대들보가 휘어지게 되면 하늘하고 땅을 받치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흉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렇게 이 코는 산에 비유합니다. 이 산 능선이 10개 되면 재물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제복이 없는 그런 코죠. 그래서 이 인물은 제복이 약합니다. 제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귀가 좋지 못한 그런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도 쉽게 말하면 한성 껴가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 없죠. 입 역시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고 입도 작으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입은 좀 커야 됩니다. 두텁고요.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간 그런 입이 좋은 입입니다. 보기에 딱 봤을 때 크게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음인이 된 것입니다. 관상은 쉬운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살펴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의 겉상을 보고 이면의 마음의 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상의 핵심은 마음을 보는 게 그게 관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겉에 있는 그 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게 해야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